착각하시면 안 돼요. 암이라는 말 자체가 착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너무 피곤해졌다, 갑자기 체중이 불었다,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 필요한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갑상선 결절이 있으신 분들 5에서 10%가 갑상선 암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자. 알고 보면 착한 암은 없다.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아도 별 대수롭지 않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암처럼 느끼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인 게 생존율이 워낙에 100%가 넘어요. 5년 상대 생존율이 시기가 좀 많이 지나더라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건 뭐 암이 아닌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이제 갑상선 암 중에서 제일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게 유두암인데요. 유두암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전이가 또 많이 되고 진행이 좀 빨라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뭐 갑상선 암이라고 나도 수술 안 하시는 분도 제가 꽤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마냥 안심하실 수는 없는 게, 일부 드물지만 또 다른 종류의 갑상선 암은 나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늦게 발견이 되셔가지고 전이가 또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면은 힘들죠. 유두암 같은 경우는 착하긴 하지만 림프노드 임파선 전이를 좀 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실 때 주변에 경부 임파선 같이 제거를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암 같은 경우 뭐 미분화라든지 저형성 암이라든지 이런 갑상선 암들은 혈행성으로 전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원격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결국은 알고 보면 착한 암은 없다. 암이라는 말 자체가 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잘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증상을 그럼 언제 일으키냐? 덩치가 커졌을 때. 기생충 같은 암세포가 자기 주체를 못할 정도로 커져가지고 숙주에 영향을 끼칠 때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그래서 갑상선 암은 건강검진으로 무증상으로 거의 열이면 열 다 발견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증상이 있으신 분이 왔다 그럴 경우는 악성이 아니고요, 양성혹도 꽤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혹이 커지면은 뿔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야 너 목 이상해 이래가지고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암이 아니고요, 양성 낭종 같은 거, 그래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 같은 걸로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암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로 오는 거지, 만약에 암 자체로 증상이 있으려면은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인접하게 식도가 또 여기 있거든요. 식도가 여기 있는데, 식도를 눌러서 삼킬 때 삼킴 곤란, 또는 좀 밑에 보면은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또 근처에 있어요. 거기가 눌리면 목이 쉬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오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암 자체의 증상이 절대 아닌 거죠. 암이 커졌을 때 이제 오시는 거죠. 의학적인 뭔가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불편감, 목소리가 쉬었다, 이런 경우에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갑상선 초음파 받으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 자체는 갑상선 암하고 관련 없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갑상선 암과 다르게 갑상선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갑상선 기능은 암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견해 드리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건강검진, 사이즈도 요게 되게 조그매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뭐 1cm, 보통은 1cm가 넘어가야지 세친 검사라고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3, 4mm짜리도 조직 검사 하기는 해요. 그거는 의사들의 선택이고, 보통은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라고 되어 있긴 했습니다. 갑상선 암은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검사를 이제 20살부터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10대 때도 갑상선 암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자가 되게 많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게 여자가 많은 이유가 왠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연구도 있어갖고, 최근에는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 있고요. 유방 혹이 있으신 분들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어쨌든 가족력이 좀 크고, 그래서 특히 가족분들 중에서 20세 이전에 갑상선 암을 앓으셨다, 또는 60세가 넘어서 갑상선 암이 있다, 그러면은 나도
열심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에 노출이 어렸을 때 있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방사선에 노출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갑상선 같은 거 되게 유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 때 그쪽 지역 애들이 확 올라갔어요. 갑상선 암이. 그러니까 갑상선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많을수록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엑스레이나 뭐 CT 같은 걸 좀 안 찍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세 미만에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를 그냥 안 찍어도 될 걸 쓸데없이 찍지 말라는 거지, 필요한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그런 노출에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갑상선 암은 무조건 초음파로만. CT도 안 됩니다. CT로도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는 거는 초음파라서 안전하게 초음파로 확인하실 수 있고,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결절이 있다. 보통 갑상선 결절이 있으신 분들 5에서 10%가 갑상선 암으로 나오거든요. 초음파 결절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를 보면서 세친 검사라고 가느다란 바늘 넣어가지고 흡입하는 검사 있어요. 조직을.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총검사라고 가느다란 바늘 말고 좀 더 두꺼운 바늘 들어가서 조직 자체를 살짝 커팅해서 나오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 중에 요즘 너무 피곤해졌다 갑자기, 그리고 너무 뭐 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불었다,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 이렇게 해서 갑상선 검사를 많이 오시는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갑상선 암일까가 아니고요, 갑상선 기능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보려면 초음파에서도 갑상선 실질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초음파에서 갑상선이 약간 기능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플러스 피검사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거나 아니면 항진증 됐거나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고, 갑상선 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뭐 갑자기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땀나고 심계 항진 이런 증상은 갑상선 기능의 문제지 암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런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분들도 갑상선 암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논란이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췌장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만성적으로 뭐 용종이 이렇게 있다든지, 하여튼 만성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암으로 많이들 이제 보통 간다고, 거의 이제 그건 확실하게 연구가 된 것들이 많은데, 갑상선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갑상선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그레이브스 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시모토 병이라고도 또 있어요. 갑상선 이제 병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상선 유두암은 아니고 하시모토 병 같은 경우는 갑상선 림프종 이렇게 암으로 이제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연관이 좀 되었다고 있고요. 어쨌든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은 만성적으로 계속 이게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암으로 많이들 가고요. 갑상선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많이들 연구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어요. 명백한 원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은 갑상선 기능이 보통 정상이 많아요. 말 그대로 양성 염증, 갑상선 염증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 갑상선 염증 그럼 왜 오냐?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요. 이유가 없이 옵니다. 아니면 가족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염증이 오는 거랑 암하고는 아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연관은 사실 조금 있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명백하게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하기가 쉽고 검사가 너무 쉽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이 내가 나는 갑상선에 염증도 있고 갑상선 기존에 질환이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초음파만 잘 하셔서 빨리 발견하시면 되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율 뭐 100%를 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건강검진만 평소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후가 되게 좋은 거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조기에만 발견하시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고 생존율 100%를 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다만 일부 암에서는, 일부 다른 종류의 암에서는 예후가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갑상선 암 진단 받았는데도 수술 뭐 안 하고 나는 그냥 평생 살래, 이런 극단적인 마인드도 안 좋고요. 일단 암은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기검진 잘 하시면 조기에만 발견되면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약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유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유방에 혹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를 하시겠다 그러면 유방 초음파 같이 하시는 걸 참고로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가족력도 있고 걱정도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그 걱정할 시간에 그냥 동네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제 해주시는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받으시면 그냥 해결되니까요. 큰 걱정 없이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